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31회차는 K리그 4경기와 프랑스 리그왕 10경기입니다. 지난 30회차에서는 제 구독자분이 2억 원에 가까운 1등 적중이 되셔서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역시 이변이 있어야 1등 당첨금도 큰 액수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회차 32회차에는 K리그와 제가 말씀드렸듯이 J리그가 승무패에 예정이 돼 있었더군요. 올해 처음 리그왕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시즌 마지막 라운드라 전력이나 동기부여가 승패에 영향이 있을 텐데 훑어보니 동기부여가 있는 매치가 두세 경기에 그치는데 EPL과는 다르게 강등과 잔류, 컵대회 출전권들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 이번 회차는 복불복 경기가 많을 것 같아 2월 되거나 적은 숫자의 1등 적중자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K리그, J리그 등 그동안 낯선 리그들이 승무패에 올라오면 2월이 작고 1등 적중 금액은 더욱 늘어나 대박이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경험한 20여 년간의 승무패가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아무튼 빅리그가 시작될 8월 전까지는 더욱 이변을 염두에 두시고 최종 픽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K리그 3위 제주와 11위 광원의 매치입니다. 6승 1무로 7경기 무패의 최고 상승세의 제주와 1무 4패로 5경기 무승의 최고 부진인 강원의 대결입니다. 직전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하며 제주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헤이스가 수원의 우측을 헤집어 놓으며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였는데요. 수비수 임채민이 역전 결승골을 넣으며 수원 삼성에 승리했습니다. 강원은 서울 원정에서 전반 27분 윌리안에게 골을 허용하며 1대0으로 패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강원의 두 에이스 양현준을 선발로 김대원을 교체로 출전시키며 스쿼드에 변화를 주었지만 그 효과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상성에서는 3승 1무 1패로 강원이 앞서 있고요. 제주의 헤이스가 골 욕심을 줄이면서 제주의 양 윙포드의 공격력이 더 활발해지고 미들에서 이창민의 중거리 슛이 위협을 더하며 서진수와 조나탄의 득점력이 살아있어 전체적인 팀의 시스템이 안정적입니다. 강원의 제일 큰 문제는 골이 안 터진다는 건데요. 시즌 평균 득점이 0.47로 골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건데요. 능력 있는 윙포드는 있는데 해결사가 없다는 게 강원의 문제로 시즌 2골을 넣은 선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중원에서도 수원, 이창민과 안현범의 공격력이 강원의 중원을 압도할 것으로 보여 이번 매치는 과거 상성은 큰 영향 없이 제주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K리그 8위 광주와 4위 포항의 매치입니다. 7경기 승리가 없었던 광주는 직전 수원FC와의 직전 경기에서 아사니가 오랜만에 추가골을 넣으며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포항도 직전 전북과의 경기에서 요즘 폼이 좋은 고영준의 결승골로 전북을 제압하며 반등을 위한 경기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상성에서 4승 1패로 앞선 포항인데 광주의 수비수 티모가 거의 공격수처럼 전방에 침투하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몇 번의 기회에 선제골을 넣으며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이정효 감독이 머리도 짧게 자르며 심기일전한 모습이 선수들에게도 자극이 되었던 결과로 보이고 내용면에서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의 아사니와 포항의 고영준의 발끝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인데 포항이 원정 승률이 좋지 못한 것과 광주는 살아난 분위기에서 홈 4경기 무승을 끊어낼 수 있는 직전 경기의 기세로 보아 예측이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포항의 고영준이 직전 경기 부상으로 실려나갔는데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워 보일 수 있고요. 4일의 휴식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가 승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양팀 상성에서 최근 6경기 무승부가 없는 상성을 고려해서 무승부가 한 번쯤 나올 시기로 보여 광주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리그왕 19위
아작시오와 3위 마르세유의 매치입니다. 아작시오는 강등이 결정되고 현재 3연패에 리그 11경기 승리가 없는 최악의 흐름입니다. 마르세유도 2연패로 한 경기 남은 현재 순위 변동은 없어 보이기에 동기부여들이 없고 그동안 경기 출전 기회가 없는 선수들로 팀 리빌딩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순위 차이를 떠나 상성에서 작년 10월 시즌 1차전에서는 아작시오가 원정에서 마르세유에게 2대1로 승리했었는데 그 전 과거 상성을 합치면 2승 1패로 마르세유가 앞서지만 2014년의 상성이라 무의미해 보입니다. 현재의 순위나 전력 차이를 보면 당연히 마르세유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양팀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이고 직접 맞대결 아작시오의 승리가 있어 매우 애매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팀의 승리보다는 선수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앞설 경기로 보여지기에 아작시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리그왕 14위 브레스트와 5위 스타트렌의 매치입니다. 양팀 3연승으로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기부여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렌은 유로파 예선 출전을 위해 무조건 승리하고 릴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릴이 마지막 경기가 강등이 확정된 투르아로 동기부여가 없어 릴의 동기부여가 훨씬 커 보이기에 릴의 승리가 유력해 렌은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성에서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세인 렌이 동기부여까지 있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렌에는 주전들의 부상 선수가 좀 있습니다. 공격수 마린 테리어의 수비수 트러퍼트의 결장이 있습니다. 홈에서 5연승으로 상승세의 브레스트이고 원정에서 최근 3연패 후 1승 중으로 원정에 약한 렌이기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상승세의 브레스트와 상성에서 앞서지만 주전 부상이 있는 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브레스트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리그왕 10위 로리앙과 15위 스트라스부르의 매치입니다. 양팀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최근 흐름은 2연패의 로리앙보다 2무의 스트라스부르가 나은 편인데요. 상성에서는 1승 3무 1패로 대등합니다. 포메이션도 두 팀 다 대등한 상대와는 3-4-2-1의 포메이션을 쓰고 있어 최근 맞대결에서도 2무승부로 공방전이었는데 득점도 0대0과 1대1로 저득점의 경기였습니다. 양팀 주전 선수의 부상도 없고요. 현재 흐름은 스트라스부르가 2무이지만 로리앙은 홈이라는 어드밴테이지가 있어 팽팽한 공방전이 될 것으로 보여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리강 6위 모나코와 13위 툴루즈의 매치입니다. 2연패의 모나코와 3무승부의 툴루즈로 흐름은 툴루즈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양팀 동기부여는 그리 커 보이지 않고요. 상성에서는 모나코가 3승 2무로 우세합니다. 원정 4경기째 패배가 없는 툴루즈인데요. 모나코는 최근 홈경기의 성적도 1무 1패로 좋지 않습니다. 점유율 축구를 하는 툴루즈로서는 원정 경기에서 얼만큼 주도권을 잡느냐인데 상성에서 최근에 승리가 없어 원정에서 승리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근 흐름은 패가 없기에 승리까지는 어려워도 무승부를 생각해 볼 만한 매치입니다. 그러나 모나코는 5위 스타트렌과 마찬가지로 승리하고 릴의 경기 결과에 따라 유로파 예선 출전권을 따낼 수 있는 위치이지만 렌보다도 더 확률이 낮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승리하고 기다려야 하는 모나코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나 무리한 공격이 자칫 이변을 낼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나코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리그왕 17위 낭트와 20위 앙제의 매치입니다. 강등 확정의 앙제와 잔류 확정의 낭트의 매치인데요. 양팀 당연히 흐름은 연패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낭트는 잔류로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고 앙제는 강등으로 좌절해 있을 건데요. 그러기에 승부 예측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상성은 2승 3무로 낭트가 우세한데요. 동기부여가 없는 양팀이라 축구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치입니다. 주전 선수의 부상은 낭트에 2명이 있고 양제에는 3명이 있습니다. 무리한 경기 출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베스트 전력으로는 맞붙는 매치가 아니기에 그나마 핵심 주전들의 전력 공백은 낭트가 덜 해 보입니다.
낭트는 4-3-3 포메이션을, 앙제는 5-3-2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좀 더 홈에서 공격적인 낭트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낭트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리그왕 9위 니스와 7위 리옹의 매치입니다. 양팀 직전 1승과 2승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순위도 엇비슷하고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리옹은 모나코와 랭스 등 중위권 팀들에게 승리하며 시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원정 5경기 3승 1무 1패로 원정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직전 원정에서는 클레르몽에게 패했다는 게 이제는 원정에서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니스는 원정 2경기에서 1무 1패를 했는데 직전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홈에서의 성적이 조금은 나은 흐름입니다. 주전 미들의 부상으로 올리엔, 에런 램지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요. 리옹에는 공격수 무사 덴벨레와 중원의 디오만데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득점력이 리옹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니스가 상성에서는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리옹이 원정 시즌 막판이라 집중력이 유지되기는 힘들어 보이고 상성도 대단한 면을 고려해서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리그왕 1위 PSG와 8위 클레르몽의 매치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이고요. 양팀 상성은 3승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우세인데 전부 다득점의 경기로 압도적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이번 회차 2월 확률의 90%를 차지할 매치로 보이고요. 그래서 PSG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리그왕 11위 랭스와 12위 몽펠리에의 매치입니다. 양팀 흐름은 안 좋습니다. 랭스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이고 몽펠리에는 2승 1무 2패로 조금은 흐름이 나아 보이지만 동기부여가 없는 시즌 마지막 라운드라 맥 빠진 경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성도 1승 3무로 랭스가 우세하지만 대등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포백을 쓰며 연패를 당하던 랭스는 직전 3백으로 시험을 해봤지만 리옹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대패하였는데요. 다음 시즌을 위해 시험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중원의 2명의 주전 선수 버겐과 둠바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 중원의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포백을 쓰는 몽펠리에는 주전 선수의 결장은 없어 보이고 최근 득점력은 올라가고 있어 원정 불리함만 버텨낸다면 승리도 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중원에 많은 선수를 두는 양팀이라 공방전 끝에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리그왕 18위 투르아와 4위 릴의 매치입니다. 강등이 확정된 투르아와 유로파 출전을 위해서는 꼭 승리해야 하는 릴은 동기부여가 큽니다. 홈 원정의 차이가 없는 투르아는 홈에서도 실점이 많은데 릴도 원정에서는 홈에 비해 성적이 떨어지는데 이번 매치 상대가 강등팀이라 원정 4경기 무승부진의 고리도 끊고 유로파 출전권도 확정하는 경기라 집중력에서도 릴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주전 한두 명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 양팀은 전력 누수도 차이가 없어 전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멘탈에서도 강등의 투르아와 4위 수성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투르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 5위 대전과 9위 인천과의 매치입니다. 울산 현대와의 원정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한 대전은 3대1로 리드하며 일찍 내려앉은 탓에 점유율이 72대 28까지 밀리며 결국에는 동점골까지 허용하며 아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인천도 대구 원정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비겼지만 대체로 선수들의 폼이 많이 올라와 보였습니다. 상성은 3승이므로 인천이 앞서 있는데 최근 2경기는 무승부를 했습니다. 대전은 공격적인 3백을 써왔는데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포백을 쓰며 전력의 열세를 만회해 보려고 했는데요. 초반 김민덕의 자책골을 허용하며 원래의 공격적인 모습으로 3골을 내리 넣으며 상승세를 굳히는 듯 했으나 울산의 공격력을 끝까지 버텨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인천과의 매치에서는 다시 3백으로 돌아와 공격의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가 직전 연속 2골을 넣으며 돌아왔고 레안드로도 데뷔골을 넣으며 기존 이진형과 티아고의 힘을 더했는데요. 득점력은 K리그 어느 팀에게도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은 득점력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아 수비로 3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신진호가 데뷔골을 넣으며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했는데요. 직전 경기 몸에 이상이 있는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되며 이번 매치에 출전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 선수들이 폼이 좋은 대전과 득점력이 떨어지는 인천은 원정에서는 실점이 더 높아져 대전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전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 6위 대구 FC와 2위 FC 서울의 매치입니다. 대구는 직전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먹고 역전했다가 90분에 동점골을 넣으며 비겼는데요. 세징야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여러 번의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은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제주에게 내줄 뻔한 2위 자리를 득실차에 앞서며 지켜냈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요. 3-4-1-2의 대구가 예전같이 홈에서의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에드가가 부상에서 돌아와 직전 2골을 넣으며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서울의 중원에는 기성용, 오스마르, 팔로세비치가 있어 세징야 한 명으로 맞서기에는 부족해 보이고요. 오스마르가 세징야를 꽁꽁 묶는다면 대구가 달리 경기를 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없어 다소 밀리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구가 지난 시즌처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서울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매치인데요. 원정에서 2연패가 없는 서울이고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는 나상호와 윌리안이 공격을 주도하는 서울의 공격력을 막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서울은 3위 제주의 추격에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매치로 동기부여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할 경기입니다. 대구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이번에도 대박의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